사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통곡의 계좌는 아니지만 통곡의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결혼 5년차 접어들었고 2살, 4살 아들 둘 있고요. 결혼 앞두고 시어머님께서 용돈 50만원 얘기하셨는데 혼자 힘들게 사셨으니 쿨하게 오케이 했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혼자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 결혼하고 보니 아들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정말 많았고 그 명목으로 달라고 하신 돈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분기마다 투쟁을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분개하고 분노의 히스테리를 부리게 됐죠. 보험을 대신 계약할 수 있던 시기에 죄다 계약자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었기에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아무리 얘기하고 달래고 회유하고 승질내고 윽박질러도 어머님은 절대 해지하지 않으셨어요. 보험 금액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교 질병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만 70만원 정도 됐고 저축보험 15만원 하나 10만원 하나 자, 좀 쳐가면서 할게요.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저축보험이 연간 한도를 맞춰서 25만원 하나 10만원 하나 이렇고요. 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보장성 보험 전부가 어머님이 계약자예요. 납부를 전부 어머님이 하고 계시고 저희가 50만원 어머니께 매달 자동이체 시키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올해 초까지 보험 쳐다보다 간에 불이 날 때마다 화딱지가 나실 때마다 사정해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5만원짜리 교통재 관련 하나랑 60세 납 정말 말 그대로 60살까지 납입한 종신보험 10만원짜리 하나에서 2개 해지해 주셨네요. 후 쓰면서 혈압이. 근데 진짜 종신보험 그것도 변액 유니버설 상품이라 중지시켜놨다가 마지막 적립금까지 다 까먹고 2달 입금 안하고 버티다가 실효가 돼서 없어진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나요? 혹시 어머님 보고 계시지 않겠죠? 혹은 어머님 보여드리려고 이거 방송 부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 잘못하면 안티가 한 명 생기겠는데요. 아들이 힘들게 번 돈 본인이 힘들게 번 돈 아무렇지 않게 날려버리시더라고요. 해지해달라고 할 때 환급금이 300이 넘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중간에 남편도 열받아서 기존권 몇 개 정리하라고 하면서 해지하고 그 돈으로 넣으라고 30만원짜리 종신보험을 넣어왔습니다. 노후 목돈 마련 저축용으로 쓰려고요. 그런데도 해지 안 하셔서 저 30만원까지 떠안으셨네요. 보험에서 먹여 살리는 우리 집. 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아프거나 몸이 약하거나 하잖아요. 너무 튼튼합니다. 병원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제 보험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만 되어 있고요. 아들 둘 각 보험 1개씩 있습니다. 시어머님과 사이가 나쁘진 않습니다. 오순도순 잘 지내고요. 다만 이젠 서로 보험 얘기를 안 꺼냅니다. 시어머님 보여드리려고 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점점 저는 현금 자산을 좋아하고 유동성 있는 걸 선호하는데 저희 집은 진짜 갇혀있는 돈, 불리지 못하는 돈이 극치네요.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돈 잘못 모으고 펑펑 써대면은 사람이라면 나중 늙어서 해지하면 오히려 도움될 수도 있겠지만 그쵸, 강제저축이 된다면 전 돈 잘 모으는 편이라 도움 1도 안 됩니다. 저 정말 슬퍼요. 남편이 도대체 얼마를 벌길래 보험에 저렇게 넣나 하시겠죠. 그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나이 대비 평균 연봉보다는 높은 편인 6천 좀 넘는 정도지만 외벌입니다. 전 얼마를 벌고를 떠나서 이해 불가 항목에 저런 비합리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게 비합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는 게 통곡할 노릇이에요. 어머님은 저에게 늘 점점 살기 어려우시는데 아들 둘 키우려면 아껴서 잘 살아라라고 1년에 얼마나 모을 수 있다 그러시는데 속으로 콧방귀가 나오네요. 이렇게 보면은 보여드릴 생각이 없으신 거죠.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저 돈으로 돈 불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를 수천 번 생각했지만 제 돈이 될 수 없는 것을. 남편 60세쯤 되면 그땐 계약자 변경되어 있을라나요? 그때 보험 하나 남겨 싹 해지해버릴 거예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한편으로는 저 사연의 라디오 사연 같은 어떤 모범이 되는 포맷이었습니다. 댓글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강제저축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데빌리님, 불안전 판매로 신고하면 원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불안전 판매로 신고해서 원금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머님께서 보험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신념이 있으신 거죠. 그죠?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다시 좀 볼게요. 자, 돈을 드렸는데 다 괜찮은데 어쨌든 보장성 보험이 70만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제대로 된 재무설계사가 있었으면 이거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보장성 보험이 70만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보장성 보험은 월급의 10%도 제가 봤을 때 많아요. 특히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월급의 5%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70만원 너무 과도합니다. 너무 과도해요. 또 문제가 뭐냐면은 보장성 보험 전부가 어머님이 계약자예요. 이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계약자가 자녀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자녀분들이 이제 돈을 못 벌고 있을 때 들어가셔서 그러셨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건 나중에 어머니 돈을 받으시고 하시면 결국은 약간 상속세를 내야 되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애매하네요. 근데 일단 70만원 정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저축보험 15만원 하나, 10만원 하나, 즉 25만원이죠. 그리고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저축보험이 연간 하나 맞춰서 25만원 하나, 10만원 하나, 35만원씩 12개월을 해서 거의 한도를 맞추신 거네요. 그죠? 35만원씩 12개월씩 해서 거의 400만원을 맞춰두신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죠? 제가 봤을 땐 저축성 보험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따로 이걸 강연을 하나 만들려고 했었는데, 작업 중인 PPT가 있었는데 아예 이참에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제가 여기서 이제 실시간 이용자들 그 채팅방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PT를 보여드리고, 좀 더 정중한 PT로 다시 재제작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저축성 보험 들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할 영상을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보험은 보장성이랑 저축성 보험이 두 가지가 있죠. 보장성 보험은 뭐 큰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주는 일종의 옵션, 복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상. 그죠? 그런데 이게 저축성 보장성 보험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 인생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화재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뭐 자동차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암, 뭐 홍수, 지진, 뭐 도둑, 뭐 온갖 사업 실패에 온갖 리스크가 다 있는 거잖아요. 친구한테 돈 떼이는 것부터 해서. 근데 보험들이 이런 거 한 칸 한 칸을 보험을 해주는 건데, 실상 문제는 어떤 보험을 들건 모든 리스크를 짊어져 주진 않아요. 근데 기분은 좋죠. 하나 방어하면 이거 되게 대표적인 건데, 3%의 사람이 혹은 10%의 사람들이 인생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인데 리스크 해치가 잘 되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 인생에 있는 리스크를 어차피 전체 다 해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으로 내 인생 전체 커버를 칠 수 없다. 근데 저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갑자기 돈 쓸 일이 확 생기면은 되게 며칠 밤을 되게 고민하셨어요. 한 달에 써야 되는 돈을 다 계획을 잡아놓고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막 너무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뭐 10만원, 20만원이어도 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며칠씩 낑낑대면서 뭐 다른 데서 빼고 이러신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기억나는데, 그래서 보험이 가난한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고 해요. 따지고 보면 보험은 내가 평생 보험에 쓴 돈이랑 받은 돈이랑 합치면 뭐가 많겠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케이스에는 내가 돌려받은 돈이 많아서 다행일 수도 있지만, 결국 평생 내는 보험료로 치면은 그 보험을 돌려받는 금보다 내는 보험료가 더 많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보험 회사들을 이 장사를 하겠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냈던 돈 뭐 300만원 내는데 500만원이 보험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미래에 내는 돈까지 다 쳐보면은 결국 내가 내는 돈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이제 안심인 거지. 한 번에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급전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다라는 안심인 거죠. 특히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은 내가 500만원 다 모으기 전에 500만원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미래에서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내가 미래에 낼 돈, 통계적으로 돈을 빌려오는 구조인데, 그런 의미에서 글쎄요, 상속용이 아니라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필요한데, 가난한 사람들이 미래에 돈을 일종의 어떤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보험 낼 돈을 여유가 좀 있으신 분은 저금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돈을 안 쓰고 갑자기 500만원을 빌려올 구석이 있으면 보험보다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고, 만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한도가 작을 수도 있지만 돈을 빌려올 때만 있으면 사실 되는 거니까요. 그죠? 다 모으지 못한 상황에서 써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흔히 이제 뭐 실비 보험이나 암보험만 들어두라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모든 리스크가 뭐 커버가 되지 않는다. 또 약관을 뜯어보면 이게 생각만큼 모든 리스크를, 그러니까 약속한 리스크마저도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문하리님이 보험 낼 돈을 그냥 저금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최고의 대체제 중 하나다. 그렇지만 보험은 어쨌든 어느 정도는 드러나도 된다. 70만원씩 이렇게 드는 것은, 연봉 6천이신 분이 70만원 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정리하자면 모든 리스크를 골고루 방어하는 건 어렵지만, 자신의 특수상을 아주 잘한다면, 혹은 보험 설계사가 아주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라면은 쓸만하다. 과하지만 않다면. 지금 이 케이스가 과한 거예요. 그죠? 안타깝지만. 저축성 보험은 저는 절대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축성 보험도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복잡해요. 이미 가입하신 지 뭐 20년 된 거는 완전히 다른 솔루션들이 필요해요. 이미 10년 돼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 관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게요. 저축성 보험이 세일즈를 할 때 논리가 뭔가요? 금리 굉장히 높다, 복리 효과가 있다, 비과세 혜택이 있다, 추가로 최저 보증 이율이나 유동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다 별로. 특히 복리 효과는 심하게 얘기하면 개소리예요. 아니 그러면 저축성 보험만 복리 효과가 있나요? 모든 게 복리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안 하는 사람에게 장기 투자를 시키면 복리 효과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장기 투자를 하는데 무슨 그죠? 변동금리 상품으로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10년 이상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리 상품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20년 투자를 하는데 금리 상품은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복리 효과가 있어도 주식시장이나 이제 투자시장에서 복리 효과를 내야 되는 거지, 이 금리 상품으로 복리 효과를 낼 계제가 전혀 아니고요. 이 복리 효과는 모든 상품이 20년 투자하면 다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거는 그냥 홀리려고 만들어둔 거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인 거고요. 높은 금리를 한번 뜯어볼게요. 과연 높은 금리인가? 금리는 언뜻 봐도 예금 수준이에요. 우리 이쯤에서 잠시 댓글들 한번 살펴볼게요. 불탄 청춘 열차는 연봉 4천 기준 적정 한 달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한 달에 한 280 정도 나오시나요? 그러면 저는 1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10만 원. 보장성 보험은 20만 원 하면 되게 많이 내는 거고. 다시, 그래서 보험 담화에 들어가 봤어요. 이거 제가 11월 27일 날 분석하던 거에서 높은 환급률로 제일 높은 걸 한번 검색해 본 거죠. 그랬더니 어떠냐, 1등이 지금 환급률이 112.6이에요. 그죠? 공시일은 2.75%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대충 보면은 한 6등 정도 되는 게, 이게 수백 건 중에 6등인 거죠. 6등이니까 상당히 높은 게 110.8이에요. 110.8. 그래서 공시율을 보니까 3%를 준다는 거예요. 환급률은 110이고.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웃기죠. 아까 거는 112였는데 2.8%였잖아요. 어쨌든 3%라고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보시면 열받아서 잠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공시율 3%라고 공시하고 있는데, 느끼기엔 그렇죠. 이 저금리 시대에 3%를 준다니 괜찮다. 근데 실제 받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보면 3% 빼기 사업비 몇 점 몇 프로여서 3%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3%라고 적어놨지만 총금리 3%인데 예컨대 사업비가 1%였으면은 실제로 받는 금리 2%예요. 그죠? 근데 약관을 막 100페이지 된 걸 찾아봐도 이 사업비가 몇 프로인지 제대로 안 써져 있어요. 미치겠는 거죠. 해지 환급금만 써져 있어요. 해지 환급금만. 해지 환급금도 계속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거 재밌다. 얘네들 정말 약관 가지고 어떻게 사기치나 보자 하면서 제가 한번 파본 거예요. 나중에 녹화본에서는 이거보다 점잖게 얘기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왔더니 이제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죠. 10년간 월 100만원씩 납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120개월간 1억 2천만원을 넣은 거죠. 그랬더니 1억 3,282만원이 된다. 그래서 공시율 3%라고 써놨어요. 세상에. 자녀 나이 이런 거 써두니까 저도 혹하더라고요. 1억 3,282만원이면 많은 건가? 따져봤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제시하고 있는 해지 환급금입니다. 3개월 차에 94%, 94.95%, 한 5.05% 떼갔다라는 얘기죠. 6개월 차에 95.30%, 넣은 돈 대비 한 4.7% 떼갔다. 100%에서 쭈룩 돼 있어요. 그랬더니 1억 3,282만원이라는 거는 금리 2.0%의 적금을 들었을 때 10년 가입 시에 세전 1억 3,281만원이니까 정확히 똑같은 거죠. 환급률 110%란 건 적금 금리 2.0%의 상품과 10년 후에 받는 돈이 정확히 똑같은 거예요. 그죠? 골 때리는 거죠. 10년간 10%가 불어났고 적금 금리도 딱 2.0%짜리 지금 가입하시면 10년간 10%가 불어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해지 환급금을 걔네들이 쓴 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3.5년 차에 원금 손실이 만회되는 거죠. 100% 원금이 딱 모여요. 이렇게 올라가서 1억 3,282만원이 됐다라는 건데, 그러면 걔네가 적어둔 겁니다. 그러면 실제 3%짜리 적금의 누적 수익률은 어떻게 됐냐? 3%짜리는 쭉 올라가서, 이게 돈 넣은 거 대비 수익금만이에요. 수익금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1억 2천을 넣었는데 2천만원이 불어나서 1억 4천이 됐다는 거죠. 얘는 1,300만원 1,300만원 늘어나서 1억 3,280만원이 됐다는 거고, 차이가 엄청나요. 총수익금이 3%짜리는 1,980만원을 벌었어야 되고, 근데 얘는 3%라고 주장하고 있는 애는 1,180만원밖에 못 벌었어요. 54% 차이죠. 700만원 차이. 이거는 2%짜리 적금이에요. 2%짜리 적금보다 훨씬 못해요. 결과만 같지.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죠. 2%짜리인데 왜 3%라고 할까요? 저는 여기서
열받는 게 2%짜리인데 3%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라면 그냥 70%라고 얘기하지. 뭐 7%라고 얘기하지. 7%짜리인데 사업비 떼고 나니까 2%밖에 안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나. 6%짜리인데 사업비 떼고 나니까 2%밖에 안 나옵니다. 5%짜리인데 2%밖에 안 나옵니다. 뭐 15%짜리인데 2%밖에 안 납니다. 어차피 다 거짓말이고 어차피 실질 이율은 2%인데 앞에 공시이율을 뭐 3%라고 하나 30%라고 하나 300%라고 하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왜 3%라고 했을까요? 얘네들은 왜 3%라고 했을까요? 7%라고 적어두면 의심스러워서 저같이 약간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냥 믿을 만한 약간 고금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축보험이.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슬프다. 뭐 끝까지 해보자면 구체적으로 얼만큼 손해인가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수수료가 쭉 누적돼서 거의 한 700만 원에 다다른다. 한 뭐 2025년까지는 우리가 얻은 수익보다 보험회사에 갖다 넣은 돈이 더 많다. 월 100씩 넣으면 거의 7개월치에 달하는 700만 원을 갖다 바쳐야 된다. 적금이랑 비교해도 적금이 실제로 2008%대들이 있어서 훨씬 나아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축보험을 본다라면은 저축보험이란 건 제가 봤을 때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험은 보험의 기능에 보장성 보험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보험업계에서도 사실 이런 걸 좀 자성을 좀 해야죠. 세일즈가 되니까 이런 어머님들께 가서 부자 되고 싶으면 저축하셔야죠. 저축 강제로 하시고 그럼 이런 거 들어보세요. 복리로 돼서 좋습니다. 비과세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두면은 금리도 높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셋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실제 이제 실효성이 거의 없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님 이게 짧게 했을 땐 분명히 손해입니다. 하지만 길게 가져가면은 중간에 포기 안 할 사람에겐 득입니다. 괄호 열고 27년간 유지할 사람한테는 득이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27년간 저희 금리 상품 들면 큰일 납니다. 바보 되는 거예요. 권영규님, 보험사 앞으로 금리를 선진국은 모두 저금리, 특히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강조하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해서 세일즈를 하는데 여러분 금리가 마이너스가 나요. 그럼 보험사에서 1% 제공하는 것을 벌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거꾸로 금리가 고금리가 되기 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앞질러요. 그러면은 이건 완전히 깡통 차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뭐 2%지 거꾸로는 완전히 거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원금을 보존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님, 채팅에 상단거리 길게 써도 보시나요? 예, 봅니다. 너무 짧게 막 많이 쓰시면 다 찾아서 읽을 수가 없는데 길게 써주시면 반드시 읽습니다. 안정란님, 대표님 상담 너무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0시까지 봐주시고 계시다니. 이 시간까지 봐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 얘기 해주신 분께, 시어머니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강제 저축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분께서는 제 방송도 보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축보험의 마이너스인 부분을. 근데 저축보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 때문에 나쁜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은 어머님을 언젠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돈을 저축하고 있으면, 특히 보장성 보험은 당연히 돌아온 돈이 아니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저축성 보험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보험부터 줄여야 된다. 특히 이런 경우가 완전히 대표적인 경우죠. 보험을 줄여야 된다. 제발 어머님 우리 부자가 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세요. 대신에 더 많이 저금할게요. 더 많이 저축해서 키워나갈 거니까 특히 저축성 보험은 아예 다 날려버리고 보장성 보험도 좀 많이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을 설득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